안녕. 안녕. 우린 다 친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오늘은 12월 연말이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 상황. 2025년 12월 결국 뭐 한 거 없이 25년 넘어가네. 사실은 2025년 계획한 게 좀 많았어.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누구나 다 계획 많이 하지, 새해가 되면. 근데 내가 좀 게으른 것도 있고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생각한 거에 어떤 계획의 생각한 거의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지금 중간 과정이 좋은 건 아니고, 이게 뭐든지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게 못했어. 반성해야지 그런 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이제 거의 이제 50년이 지나갔잖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10대는 거의 나는 ADHD 성향이 좀 있어. 그래서 공부도 더럽게 못했고 집중도 못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었어.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만 열심히 혼자.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던 거지, 내가 그 재능으로 난 뭐가 되고 싶어 라는 거는 사실 없었고, 그 나이가 먹고 지금에 와서도 지금이야 이제 길을 하나 잡고 앞으로 가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갈지자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했던 것 같아. 뭐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10대 때는, 중학교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는 더럽게 많이 맞았고, 선생님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근데 아니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애가 좀 바보 같으면 안 때려야 되지 않나? 존나 많이 맞았어. 거의 뭐 인격 모독 수준으로 공부 못한다고 맞았었고,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 군대에서도 많이 맞기는 했지만, 10대 때 좋았던 거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인데,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참교육 선생님 이런 게 좀 있었어.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가 좀 그런 성향이 짙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외로 공부 못한다고 때리거나 어떤 강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강요는 하지 않았고, 나는 이제 고1 지나서 고2 때부터 이제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 화실 생활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 그 미술 화실에서 나는 내 주위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근데 성향이 워낙 조용하기도 했고 말도 별로 못하고, 그 HDHD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게 사회성이 되게 좀 없어. 사회성. ADHD다. ADHD인가? 사회성도 좀 없고, 이렇게 부침성도 없고, 좀 그랬어. 근데 내가 좀 주위에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기염받는 스타일이었어. 선배들도 나 좋아해줬고 후배들도 좋아해줬고 해서
중학교 때랑은 완전 정반대의 생활을 했지. 중학교 때는 뭐 거의 외톨이에 맨날 시험 끝나면은 몽둥이 맞느라고 정신 없었다고 치면, 고등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도 담당 미술 선생님도 좀 약간 열린 분이셨고, 교육적으로.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화실에 있는 그 당시 각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나를 되게 귀여워해 줬고, 고등학교 자체도,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 참교육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니들 앞가림은 니들이 해라.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그런 식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매우 감사해 하고 있고, 고맙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부를 더럽게 못했는데 대학을 가긴 했는데, 사실 대학생활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 하여간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철없이,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퓨어라면 퓨어지. 엄청 퓨어라면 퓨어지. 그냥 친구들 좋아하고, 나 챙겨주는 선배들 좋아하고, 근데 성격 탓인지 후배들은 많이 못 챙겼고, 그렇게 대학을 갔어. 그리고 그게 나 이제 20대 시절이구나. 20대 때도 여전히 갈팡질팡했어. 내가 정확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이거를 해야지 라는 거를 계속 헷갈렸던 것 같아. 어떤 진로를 빨리 정했어야 됐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 ADHD로 변명하기에는 뭐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성실하지 못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지, 내 스스로를. 나는 천재다.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뭐든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그게 이제 그 대학교 중반부터 깨진 거지. 대학교 중반부터 깨졌고, 계속 방황했어, 대학교 때도. 그리고 졸업을 하고도 자리를 잘 못 잡고, 이제 부적응자의 생활을 하다가 29, 30이 다 돼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의 어거지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나 외국 보내줘 해서 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그게 외국에서 거의 20년 넘게 살았어. 20년 넘게 살았고, 거의 20년 살았구나. 그래서 외국에서 나름 전공을 살려서 이제 살리면서 30대를 시작해. 10대는 아무것도 몰랐고 20대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했다면, 3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 내 인생에서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 능력에 과분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었고, 내 스스로도 좀 많이 욕심을 나름 부렸던 것 같아. 조건이 되니, 환경이 일단 받쳐주니까, 좋은 회사에서 환경이 받쳐주니까,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옆에 동료 입장에서 보면은 어거지성도 있었을 수도 있어. 저 새끼는 뭐야 라는 식의. 근데 약간 무대뽀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밀어붙이던 스타일이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버릇도 없었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고, 하여간 내 맘대로였던 것 같아,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래서 물론 30대가 나의 최전성기였고,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고,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뭐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에 계속 그대로 있었어도 끝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나이도 차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근데 30대의 나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 10대 20대 때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조금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되었다. 30대는.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에도 외국에서 생활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30대 입사한 회사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돼.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그때 좀 더 물론 어떤 그림적인 능력, 디자인적인 능력 그런 걸로 물론 인정도 받았고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업적으로서 이뤄낸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우쭐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내 스스로를 더 잘 알았어야 됐었다고 생각해. 조직 안에 회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내 능력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그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일이 좀 잘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4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하고 나서 되게 약간 이제 작은 회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의 7년 가깝게 생활을 했는데 상당히 단순한 업무였고 내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했던 약속과는 다른 일들이었어.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까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었고 뭐 아이 문제도 있었고 집사람도 그 외국 생활을 아이 때문에 계속 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사실은 그때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정답일 수도 있었는데 좀 아이를 위해서는 좀 더 외국 생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회사에 불만도 많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고 자존심도 많이 부겨졌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좀 안 좋았어. 그 한 7, 8년이.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고 외국 생활하면서 하여간 좀 30대의 어떤 그런 시절에 비하면 완전 정반대의 좀 약간 비참하다고 하면 비참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40대를 보냈지. 그런 40대를 보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애가 크고 그 좀 개인적인 그런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이제 또 다시 선택을 하게 돼. 계속 이대로 외국에 있을 것이냐, 외국 생활을 할 것이냐,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그때 코로나 시기하고도 겹치는데 코로나 시기하고도 겹치는데 아유 씨 뭐야 코로나 시기하고도 겹치는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해.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4년째가 되는데 일단 집사람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니까 금전적인 문제는 많이 풀렸어. 많이 풀렸고 뭐 물론 저축을 이렇게 뭐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30대가 전성기, 40대는 약간 절망기, 많이 부족하고 뭔가 갈망하는 시절. 그런데 그 부족한 40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내가 시도한 게 되게 많았거든.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했어.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고 뭐 온라인 장사도 해보려고 해봤고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좀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나에게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나 그림 그리는 거 잘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뭐 우아는 아닌데 그냥 일반인들하고 즐겁게 놀 정도는 실력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이렇게 찾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피곤했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 한 2년 만에 다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시켰고, 다시 이제 그림 그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은 우리 친구들한테 알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래. 근데 사람이 참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참 힘들어. 그 내가 10대를 거쳐서 아무것도 몰랐던 10대, 갈짓자 행보를 했던 20대, 능력에 비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자만했던 30대를 거쳐서 40대는 거의 뭐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자존감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던 40대를 거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다른 생각을 좀 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50살이 넘어서 겨우 철이 든 것 같아. 50살이 넘어서 겨우 철이 든 것 같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항상 뭔가의 성과가 나고 뭐 작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안착을 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더 발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 작은 편안함에 항상 안주하려고 했었던 나를 발견했지. 아니,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멈추면 안 돼. 그게 안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 지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 어떤 유튜브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거의 주 6일을 일하거든. 너무 피곤해서 좀 못했던 핑계를 대자면 좀 뭐라 그럴까, 몸이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몸의 피곤함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좀 지금 사실은 크게 진전은 없어. 근데 조금씩 좋아지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는 있어. 사실 어제도 좀 목표했던 게 있었거든. 목표했던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몸이 계속 처지니까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밥 먹고 또 쉬고, 머릿속에서 생각은 해야지 하고 하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의자에 어떻게든 앉으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진짜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에게 좀 자기 최면도 걸고,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그런 거,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나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을 뭐라고 하지? 복귀하면서 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고, 오늘도 퇴근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잘 생각이야. 조금이라도 밤에 작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작업을 하고, 그리고 12월 연말
맞춰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들, 만들려고 했던 콘텐츠들, 악착같이 한번 해보자. 뭐 100% 완성은 못하겠지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영상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찍는 영상 때문에 또 편집해야 되는 시간이 늘었잖아. 근데 이렇게 차라리 바쁜 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어. 내가 약간 무리하면서라도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를 몸에 익히는 게 나에게 내가 어떤 계속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데는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 찍는 거를 시작을 했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꾸준하게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해. 아무리 그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재능이 있어도 게을러서, 뭐 나도 그런 타입 중에 하나지만 게으르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공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재능은 나보다 별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 열정적으로 뭔가 하나의 길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을 몇 명 봤는데 다 잘 되더라고. 역시 꾸준하게 노력하고 뭔가 한 길을 파는 게, 그게 그런 사람을 이길 자는 없다. 그게 어떤 장르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는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하고, 성공, 실패를 거듭하는 거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거는 진짜 엄청난, 내공이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림이든 유튜브든 뭐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그러니까 아예 생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그나마 조금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이제 그 보폭을 좀 크게 하면서 늘려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몰라, 누가 내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에 있는 현실이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처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 나 50 다 돼가지고, 지금 50 넘어가지고 지금 또 뭐 새로운 시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좀 더 빨리 철이 들어서 뭐 20대 30대쯤에 뭔가를 시도해서 얻어내는 사람들 많잖아. 그 결과를 얻어내는, 물론 그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주위에 많이 보잖아. 그게 유튜브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빨리 어떤 자기의 길을 찾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고, 그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 물론 5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지고 늦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뭔가 정한 게 있으면 최소 3년 4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게. 맨날 후회해. 아무리 피곤해도 좀 더 요거 하다가 잘걸, 요거 좀만 더 하다가 잘걸.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좀 아쉽지. 또 일단 침대에 누우면 또 못 일어나잖아. 사람이 심리가. 그게 참 어려워. 근데 그 책상, 내가 일을 하는 작업대에 딱 앉는 순간에는 또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작업대에 앉기까지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 그 중간이 어렵지.
결국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또 하게 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하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하잖아. 출근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서브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내가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 나름대로 루틴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게, 또 그런 게 몸에 익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가 돼서 이제 회사라는 것 자체를 그만두고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때 내 스스로에게 루틴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뭔가 반복적으로 심플하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몸에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실천을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는 쓰고 있고, 대신에 건강은 되게 많이 걱정해야 돼. 더군다나 나 같은 나이에는 더군다나 뭔가 성공하려면, 뭔가 나 참 생각해보면 20대 30대 때 보면 술 먹고 참 사고도 많이 쳤고, 술 때문에 낭비한 시간과 어떤 사건들, 철없던 것들, 술 담배 아쉬워, 아까워. 적당히 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지금은 거의 담배를 거의 안 피거든.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말고는 거의 담배를 안 피고, 술도 뭐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그것도 과음 절대 안 해. 과음 절대 안 하고, 뭐 먹어봐야 뭐 맥주 한 병, 두 병 정도. 그리고 뭐 친구도 거의 안 만나.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친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친구는 그냥 되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 뭐 그게 학창 시절의 친구든 사회에서 친구든 간에 너무 자주 만나는 걸 나는 권하진 않아. 의외로 시간과 돈이 많이 소비가 돼. 의외로. 차라리 거기에 소비될, 물론 만나서 얘기하고 술 먹고 뭐 얘기하고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좀 즐겁지. 근데 어떤 비즈니스로 직결되지 않고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라면 그냥 나름대로 혼자 푸는 방법도 많고, 뭐 친구를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빈도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지랄 같네. 그러니까 그 빈도수를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난다든지, 한 달에 뭐 한두 번 꼭 만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 사실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되고, 뭔가 진행하고 있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즐기는 시간을 좀 절약하고, 그냥 평소에 뭐 카톡 주고받고 안부하고 별 큰일 없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그런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 요즘엔 또 뉴스부하고 뭐 보니까 뭐 그 회식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며. 혼자 즐기는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뭐 내가 그 조직에서 뭐 난 이제 50대 넘어갈 때 난 임원하고 뭐하고 난 여기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럼 그 사람 판단이지만, 굳이 요즘에 또 그런 회사도 적을 뿐더러 그럴 거 아니라면 그냥 자기 개발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좀 소비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 뭐 가족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이게 의지로 갖고만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 루틴을 원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그거를 메모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루틴화를 시키고 그 루틴을 만들어서 습관처럼 그냥 뭐 열정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겠지. 그러면 그게 노하우가 되고 그 노하우가 나의 경험이 되고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언젠가 운때가 왔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 뭐 자기계발이나 뭐 그런 거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많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 펴기를 하루 10개씩 매일 한다. 뭐 이런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 매일 어떻게 10개씩 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잡고 루틴 만들어서 습관화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해. 하여간 뭐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계획한 거를 쫙 해놓고 내가 지금 나왔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서 요즘에 의외로 계획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서 좀 항상 마음 한 칸에 뭔가 좀 부스레기가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뭐 이거를 점점 없애가야지. 그 부스레기를 점점 줄여 나가야겠지.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냐. 나쁜 놈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고 살아 그냥. 내가 워낙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해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늦은 나이에 이제 몇 년 안 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최소 나쁜 놈은 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동료들에게 부담은 되지 말아야지. 나쁜 놈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고 살아. 대신에 나를 깔보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지. 완전 가만두지 않는다기보다 완전 차단. 차단해버려. 시간 낭비야. 그런 애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은근히 보면 그 회사에서 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에너지 낭비시키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와 쓸데없는 화제거리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은 싹을 잘라. 그냥 아는 척만 하고 그냥 그게 뭐지 깊이 너무 깊은 관계를 안 맺는 게 제일 나의 에너지도 줄이고.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 뭐 서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봐야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 할 일만 딱딱 하고 그냥 내가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거 아니면 내 할 것만 딱딱 하고 그냥 퇴근하고 내가 또 계획한 거 하고 그래야지. 뭐 쓸데없이. 대신에 그런 건 있다. 뭔가 불공평하다, 뭐 불합리하다, 뭔가 뭐라고 해야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이 자기 의도대로 뭔가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지혜롭게 대처하면 돼. 그 룰 안에서, 회사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 이렇게 대처하고 화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쁜 놈만 되지 말자.
나쁜 놈만 되지 말자. 하여간 오늘 뭐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야. 야, 우리가 친구야, 우리가 건강해야지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니? 건강하고 뭐 나도 솔직히 이제 출근할 때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눠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도 있고 하니까 댓글 남겨줘. 구독을 만약에 했으면 그냥 우리 서로 소통하자. 이야기 서로 많이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구독하지 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독하지 마. 뭐 너 쟤는 나랑 안 맞다. 그 친구가 그런 거야. 마음에 맞으면 그냥 알고 지내는 거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러다가 뭐 인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건강하시고 비 오는 날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것들 다 잘 되길 바랄게. 이번 한 주도 내가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올리거든. 나도 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릴 수는 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영상 올리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뭐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서로 궁금한 것들 댓글에서 서로 남겨놓고 서로 얘기해보자. 그래, 그러면 다들 건강하고 독감 조심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다 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 끝. 빠이빠이.